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? 과연 좋은 관계로 계속해서 지낼 수 있을까? 저는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현변이고요. 오늘은요, 최근에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사연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. 약간의 각색을 좀 했고요. 최근에 사회 현상 중 하나가 부모 세대에 비해서 자녀 세대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부모님 세대면 50년대, 60년대 생이 많겠죠. 비교적 이런 세대에 비해서 80년대, 90년대 생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도 비교적 높고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경제관념이라든가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라든가 일반적인 법상식에 대해서도 풍부히 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반면에 우리 부모님 세대인 50년대, 60년대 생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지식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또는 어떤 법률 절차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. 그때는 이런 유튜브도 없고 저같이 법률 방송하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인 지식도 편차가 워낙 심했죠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부모님들을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 도가 좀 지나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특히 부모님의 빚 이야기인데요. 부모님의 빚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? 이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. 자, 이분도 같은 경우인데 이분의 글 제목도 부모님 빚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. 조언 구해봅니다. 라는 글이었고요. 이분은 현재 군 장교로 복무 중인 30대 초반의 남자래요. 미혼이라서 아직까지는 큰 돈이 들어갈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. 군복무 중이니까 군인의 급여가 아주 넉넉하진 않잖아요. 그래도 열심히 모으면서 경제활동하고 계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. 저희 집은 흙수저 집안이었습니다. 그래도 방임이나 학대받지 않고 나름 어머니께는 정을 많이 받고 잘 자랐다고 생각합니다. 아마도 아버지께서는 같이 살지 않는 그런 가정 환경이셨던 것 같죠. 사실 이 부분이 또 문제이기도 하죠. 아예 정이 없으면 의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거나 서로의 인생 사는 그런 방향도 있을 텐데 정이 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경제 관리를 맡아 하셨는데 최근 2년간 저에게 1,000만 원씩 2번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약간 좀 돈 관리가 안 되나?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. 사실 문제는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발생하죠.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왜 이 돈이 필요한지를 다시 물어봤던 것 같아요.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빌려줄 수가 없는 돈의 규모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궁하듯이 물어봤겠죠. 사실 자녀분들이 부모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할 때 이 부모분들이 약간 방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런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는 자기 밑바닥을 보여주기 민망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분도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. 정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인 게 2시간 면담 끝에 카드 내역, 계좌 내역, 대출 현황 많이 좀 알아보셨던 것 같습니다. 생활비 대출까지 좀 해서 쓰시다가 제 2금융권과 대부까지 총 1억 4천만 원의 생활비 빚이 있는 거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. 한 달에 이자만 3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야 고금리의 대출을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제 2금융권도 모자라서 대부업체 돈까지 손을 댔다.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죠. 가정주부나 여성분들을 상대로 하는 대부업체 광고들을 많이 보잖아요. 그런 광고들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저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빈 무서운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을 타겟으로 한 광고구나.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분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. 대부업체 돈도 많이 쓰시고 하시다 보니까 대출의 빚에 이자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여서 1억 4천만 원이라는 이제 감당하기 힘든 빚이 되어버린 거예요. 자, 이거를 누구를 탓하겠습니까? 탓해봤자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. 어쨌든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. 그래서 앞으로는 돈 관리를 이 아들이 하겠다라고 일단 선언을 하셨고 지금 이 해결 방법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이 해결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은 돈 3천만 원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. 지금 벌써 2,400만 원에서 추가로 3천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거고 이분 명의로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해요. 대환대출처럼 좀 낮은 금리의 대출을 쓰셔가지고 그걸로 어머니의 대출을 막아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고금리의 어머니 대출에서 저금리의 이 아드님 대출로 바뀌는 거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 어머니는 빚에서
어느 정도 벗어나실 수 있지만 이 아드님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빚을 안게 되신 거잖아요. 넉넉치 않은 수입에 어머님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이자도 사실은 감당하기 힘드실 거예요. 미혼이시라는데 그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결혼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아지겠죠. 1억 4천만 원 가까운 돈이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질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이 돈을 갚는 기간도 정말 만만치 않은 기간이 걸릴 거예요. 이자가 계속해서 족쇄처럼 발목을 계속 잡습니다. 근 10년 이상은 갚아야 되는 족쇄 아닌 족쇄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돈이거든요.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? 과연 좋은 관계로 계속해서 지낼 수 있을까? 저는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에요. 뭐 효심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하지만 이거는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댓글이 있어서 한번 대체를 좀 해봤는데요. 화내지 말고 들어보세요. 물에 빠지면 빠진 사람만 죽게 두는 겁니다. 살인다고 했다가 둘 다 죽습니다. 더 이상 글 쓰신 분의 돈이 나가는 건 하지 마시고 완전히 끊고 빚잔치를 하라는 건 뭐 회생이나 파산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. 빚잔치를 하셔서 부모님은 작은 원룸으로 이세야 하시고 개인 회생이든 파산이든 하는 게 맞습니다. 다른 형제를 있으면 같이 의논해 보시고 글 쓰신 분께서는 더 이상 돈 내놓는다는 말은 하지 말라. 돈 못 내놓는다. 확실히 선을 그으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. 저는요, 이 말씀이 훨씬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. 부모님의 돈을 대신 갚아주려는 의도를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. 부모님 돈을 대신 갚아준다라는 것이 말은 좋은데 이 분의 인생은 정말 경제적으로 큰 족쇄가 채워지는 거거든요. 본인의 책임도 아닌 것 때문에 큰 족쇄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저는 도저히 추천을 할 수가 없고요. 오히려 본인의 책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거를 책임지시고 회생이든 파산이든 절차를 좀 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뭐 회생도 안 되고 파산도 안 되면요, 그거 어쩔 수가 없죠. 부모님의 책임이에요. 거기서 그냥 두셔야 됩니다.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되어가지고 빚도 차도 다 경매당하고 압류당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그 빚잔치가 끝나고 다행히 회생이나 파산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라도 생활비조로 약간의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으로서는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본인의 삶을 챙기신 후에 그 이후에 부모님을 좀 지원하신 것이 맞습니다. 여러분, 그 공자님 말씀이 있잖아요. 제가 옛날 말 하는 거 너무 식상해서 많이 안 하는데 공자님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어요. 수신, 자기 몸부터 건사하고 그 다음 가족도 신경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본인조차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면 처음부터 차라리 다른 방향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. 아니 그러면은 부모님은 죽게 놔두라는 거냐? 죽게 놔두라는 게 아니고요. 대한민국에서 빚 있다고 죽지는 않습니다. 빚잔치를 할 뿐이지. 책임을 지도록 하신 다음에요, 어떻게든 살 구석은 나오니까 절대 그냥 죽지는 않습니다.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회생파산 제도는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, 진짜 무책임하게 회생파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회생파산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좀 안내해주는 정도로 책임을 좀 단절을 시켜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옆에 나를 지켜줄 변호사 친구가 없다면 고소의 기술을 펴보세요.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